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8월 21일 9시 3분, 기세 좋게 신의 한 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쪽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서 신의 한 수 할게요. 오늘 방송이 대세판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8월 28일인데, 이제 저 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해도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이토마토 PD. 근데 이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다음 주에 이제 뭐를 할지, 요 얘기 하다가, 왼쪽 손을 들어서, 근데 요새 하나이글스가 여름 유니폼을 삼성보다 더 진하게, 내 컵 있잖아요. 그 파란색 컵, 진짜로. 다음에 그거 한번, 그 컵에 물 먹으면서 방송해볼까요? 그 색으로 바꾸더니 지금 저러고 있어요. 지금 또. 그래서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또 이거 점을 쳐야 되나 그 생각을 막 하는데, 뭐 하여튼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그 하나이글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왜 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이글스를 응원하는지도 궁금하면은, 쟤는 맨날 방송에서 야구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는지를 정식으로 물어보면, 금요일날 미스터 진단 그 유창호 앵커나 이건 진행자가 물어보면 내 얘기는 해드릴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 미라클. 그죠? 예. 그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특히 2차 전지. 아시겠어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이글스는 그 기적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얘기할 때 특히,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애매한 것 같을 때 그 하나이글스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맛배기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시장은 다시 한번 변곡점에 왔고,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새 시장 그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킷 브레이크 걸리기 전에도 지수 밀려야 되는 거 당연지사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제약주, 그거 포트폴리오로 지금 거의 한 달째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23일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 끝난 다음에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여러분들하고 요런 얘기 저런 얘기 추석 얘기 하면서, 코로나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13개 따고 선수단 규모는 역대 최소였는데 최대의 메달 따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코로나 더 크게 확산된다고 그때 장담했었어요. 특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한 거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100%.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하는 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걸로 방송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또 그게 말이 씨가 돼갖고 뭐 코로나 환자 뭐 몇십만 명씩 늘어나고 해서 그건 좀 거시기 한데, 아마 7월 중순인가 6월 말 때도 4, 5년 주기에 질병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그 얘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툭 하고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송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툭 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가볍게 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큰 변동성이나 뭐 어떤 그 변곡점 요인이, 변동성 요인이 없어요.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이는 거죠. 어때요? 듣고 보니 그런 거 같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20년을 말로 먹고 살았고, 이토마토에서만 16년간 말을 논리적으로 해서 상대방들을 설득시키는 게 내 직업이라고. 내가 말하면 신라장군 이사부도 지하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이든 현실로 벌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복권 1등 당첨되고 싶은 사람들은 1,000원어치라도 사든지 아니면 야간 방송을 보든지 강좌를 들으면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빨라요. 기가 막히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는 거 보세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상대방들을 설득시키는 게 내 직업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다시 한번 변곡점에 왔다는 얘기는 또 다시 한번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고요. 대신 요번에는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기술적인 변곡점이라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변곡점이라는 단어를 써도 어떨 때는 중대 변곡, 어떨 때는 역사적 변곡, 어떨 때는 기술적 변곡, 이렇게 변곡점도 단어가 달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런 기술적 변곡점에 온 거고, 금요일 날 잭슨홀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이미 해줬고요. 여기 보면 잭슨홀, 이게 지난주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ISM 지표, 그 다음에 뭐 9월초 이런 얘기 했는데, 이미 요번 전략도 여기 어디 보다 보면 이미 지나간 두 번의 전략이 여기 있잖아요. 저 때도 보면 진짜 중요한 방송은 2번 연속 지나쳤다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거 잘 따라댕겨야 돼. 이토마토 피해대. 저 때도 세 번째 날이니까 7월 31일. 7월 31일 날 이미 7월 17일하고 7월 24일 날 중요한 건 다 얘기했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번에도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황은 8월 14일 거. 아시겠죠? 8월 14일 날 이미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시황은. 여기 보면 그 얘기 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조정이 올 수는 있으나 기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지수는 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네 정도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지서부터 요런 게 이미 마디 비율 분석이라는 이종복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미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주식은 기세라고 그랬잖아요. 한화이글스 한 점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진짜 나 운다 진짜. 자존심이 있지. 지금 12연패한 팀한테 7대 빵은 아닌데 이거 이 기 확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주식은 기세라고 그랬죠?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순환매가 나올 때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가는 게 중요하고 얼마든지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지금 1350을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세를 이어받아 1320까지도 깨고 내려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잠깐 걸리는 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거시기 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낙으로 하루를 보낼까요? 그냥 밤새도록 여러분들하고 방송할까요? 이토마토 PD 퇴근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면 기술적으로
그럼 기술적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느 수준이냐? 그럼 여기 보다시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선을 거드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대국민적으로 응원해야 돼요. 지금 하나이글스 빨리 점수 뽑으라고. 여기 지금 보면 추세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서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깊숙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요 자리, 여기 지금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이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하는 요 자리가 기술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가장 깊숙한 지점 35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나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얘기할 때 옆으로의 횡선, 된고 횡선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러면 여기 전저점이 여기가 360 언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53인가 얼마 자리일 거고 여기가 365자리일 거예요. 요 된고가 365자리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353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보면 여러분 놀라시면 안 돼요. 나는 화면에 숫자가 없는데도 얼추 외우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이것만 연구하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정확한 지수대는 내 기억을 못해도 얼추는 알아요. 그러면 딱 보면 짧은 장중조정으로 끝나면 365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353에서 358짜리 그 다음에 가장 깊게 조정을 기술적으로 받으면 350 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각각 1차, 2차, 3차 이렇게 그죠? 그렇게 지지와 저항을 체크하면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덕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어텐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약간 기술적으로 조정을 주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고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거 내가 8월 7일 날 서킷 브레이크 맞은 다음 그 주 수요일 날 신의 한수에서 나스닥 시장 탄탄하게 가려면 이쪽으로 한번 말이 씨가 돼도 좋다라고 하면서 영상 준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 게 말이 내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재수 없으면은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지금도 보면 이종복은 장이 올라갈 때 재수 없으면이라고 했죠. 분명히 본능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는 게 재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까지 설명해 줄까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다가 만약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아버리면 그 유명한 안동역 말고 수원 밑에 오산인지 오산 밑에 수원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다중천정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고 조정을 받아버리면 다중산이 돼가지고서 기술적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추세가 훼손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시간 지금 아까워 죽겠는데. 하나이글스도 7대 빵으로 지고 있는데 빨간색 컵으로 물 한잔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거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생각한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은 9에서 13 내일이 딱 13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9에서 13 정도 변곡점에 또 해필이면 그 시점에 뭐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파웰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나의 판단. 근데 시장은 파웰이 엄청 좋은 얘기 해주거나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큰 폭으로 금리 인하 관련해서 큰 폭으로 인하하는 거 아니어서 또 뭐 반영되네 어쩌네 확인되지도 않는 기사들만 속출하거든요.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2,800명 넘어가면 얘기해 주시고 9
9시 몇 분쯤에 얘기해야 되죠? 한 1분짜리니까 9시 28분쯤에 시간 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9시 28분이거나 2800명 넘어가거나 거기서도 또 28분 2800명이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시장은 다시 한번 변곡점에 왔고 가볍게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때마침 거기에 뭐 이런저런 게 있고 그 파웰 연준 의장은 그 시점에서 뭐 적당하니 얘기할 것처럼 나는 느껴지는데 지금 주식시장은 거기서 좀 기대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좀 뭐 큰 폭으로 할 수 있는 뭐 말이 나오기를 바라네 어쩌네 그 전혀 쓰잘데기 없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어떤 디테일한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게 이따가 봐서 얘기하거나 뭐 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크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것도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연준 의원들 이야기 앤드 파웰 의장의 말을 새겨서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경기 침체 아직 없고 우리는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 본다 해서 지금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이제 하는 타이밍이 왔지 않습니까? 9월 달하고 12월 세 번 중에 2번은 금리 인하 하는 걸로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진짜 경제가 자신 있고 노멀하고 자연스러우면 0.25씩 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금 하는 게 경기 침체 없는 반증이잖아요. 맞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0.5로 한다. 막 이래 크게 할 수 있어. 여보세요. 우리 이번에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해볼까? 그 얘기는 그 말 나왔을 때는 나스닥이 20cm짜리 장대 양봉이 나올 수는 있어도 바로 5분 뒤에 윗골이 생겨서 음봉으로 전환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거고 그런 게 좀 거시기한 얘기 지금 한번 슬쩍 내비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옵션 가격은 지금 적어지고 있고요. 이게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또 얘기해 주면 주식에서 다음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카카오가 신저가 가는 거고요. 카카오가 다음이 이름 바뀐 거예요. 주식에서 다음은 없다라는 얘기 참 내가 2013년도쯤서부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카오톡 최대 피해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그 4층서부터 막 최대 피해자. 나는 카카오톡 때문에 합정역 1번 출구에서 7번 출구까지 사람들 줄을 세웠었는데 줄이 되게 적어졌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동영상 찍어서 그냥 전송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 피해자. 주식에서 다음은 없고 성공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회는 소녀처럼 수줍게 찾아와서 토끼처럼 폴떡하고 도망가요. 내가 예전에도 그 기회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기회의 신은 말입니다. 그 아픈 형체가 없을 정도로 아니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대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기회의 신도 내가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건 거짓말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회의 신의 뒷모습은 말입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떠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는 형체도 안 보이고 뭐 무섭고 공포스러울 만큼 혐오하게 보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 기회의 신이 뒤돌아서 떠나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아름답다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럼 나는 기회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변곡점을 정리할 수 있고요. 지금 한 1,500명 아직 안 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 23분이면 한 2,200명, 2,400명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화면 바뀜 처리하고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파란색으로 물 먹을까 그냥.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교통정리 되셨죠? 시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지수 선물로 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그쵸? 예, 흔들리게 되면 종합으로 얘기를 하면 지수 환산 종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2640 그죠? 2640선 정도 종합주가지수로 얘기하면 2640선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358이니까요. 2625에서 353이니까요. 259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종합이 2950 부근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2950 부근에서 2400선까지 2400선이 무너졌을 게요. 한 500포인트 이상이 단 몇 거래일 만에 빠졌던 장이었던 거예요. 2, 3주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종합이 2700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밀리게 되면 2640선이라고 했으니까 한 60 정도. 약과죠, 여러분. 건전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더 크게 가기 위해서 힘을 좀 응축할 수 있는 정도 조정치고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쵸? 예, 요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의 가격 구조를 보다시피, 이 옵션의 가격 구조는 여기 숫자가 나와요. 찍혀 있는 숫자가 이 정도 숫자면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누적 수급 법칙으로 선물을 보시면요. 저자들이 8월 달부터 장난친 걸로 한번 가볼게요. 8월 2일부터 박살나기 시작했으니까 8월 2일부터 얼마 전까지 선물 고작 2조 2천억 정도밖에 안 팔았던 겁니다. 2조 2천억 정도밖에.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그 매도가 2조가 넘었던 게 2도 말고요. 2조. 2도는 내 손자입니다. 6,900억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방을 지금 오히려 청산시키고 있잖아요. 보여요? 그리고 연초부터는 외국인 누적 수급 3.5조 법칙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은 거예요, 이거. 지금은 2조 내외밖에. 그죠? 2조 100점 알고요. 2조 내외로 줄였죠? 근데 주식은 여전히 23조 4조 23조 4,924억을 여전히 매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시장이 날아가면 말이 됩니까? 하나이글스가 꼴등 언저리에서 신세계 랜더스를 1.5게임 차로 어제까지 따라잡았고 비 오는데 무천 중단된 상태에서 외국인 선수가 나와가지고서 홈런을 쳐갖고 장애 홈런을 쳐서 끝내버렸는데 그 기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얘기인 즉슨 내일 모레 파웰이 나와서 뭔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준과 원칙상 나와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상 기술적 조정 이외의 조정장은 나올 수 없음을 만천하에 밝혀봅니다.
이거 틀리면 그냥 바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치만 나는 이 나의 기준과 원칙을 지금까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 분석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간 이 정도 됐네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왔으니까 영상 준비됐죠? 두 번째 영상인 거예요. 시장 얘기로 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한 1분 되나요? 여러분들 기립박수 칠 준비하셔야 돼요. 큐 한번 틀어주세요. 큐. 여기 보시면 증시 폭락, 웃기지 마. 비정상적인 시장, 땡땡 거래일 뒤 끝난다라고 서킷 브레이크 다음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제정신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거 이 토마토 너무 공격적이야. 근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기준과 원칙을 믿고 산지 언 20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한 증시 폭락, 웃기지 마. 다만 9에서 13거래일 텀으로 급변동할 수 있는 조정장은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조정장이야말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최적의 기회고, 그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을 경우 한이 30% 올라가면 욕심내지 말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의 가격 구조나 여러 가지 봐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그때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장기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증시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폭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짧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능력자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외국인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우, 내가 저기 못 볼 글을 봤잖아요. 내가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원빈이 튀어나와서 나도 좀 당황스러운데, 아직도 저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게 한화이글스 지니까. 여러분, 주식 방송에서 이렇게 집중력 있고 흡입력 있고 재미있는 방송 본 적이 있어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는 거야. 증권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냐고. 일단 두 번째, 그 실력과 적중률 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서킷 브레이크 터지고 저때 저 당시 아마 그 뒷북치는 애들은 이제라도 손절매하고 여기서 지수 조금 반등 주면 무조건 현금 확보라고 아마 그런 얘기만 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장담하는데. 왜?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게 정석이요, 정석.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냥 뭐가 주도준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 주식인지 해로울 주식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여기저기서 좋다라고 하면 주식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저 영상을 틀어준 이유, 저 당시 저 험한 분위기에서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왜 그 웃기지 마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외국인서부터 하는 어떤 그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믿으면서 상대방들한테 표현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신감, 이걸 보라고 저 영상 틀어주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듣고 나니 또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나는 이 바닥에 20년 서킷 브레이크 수도 없이 보고, 금융위기, 그 다음에 뭐 IMF, 그 다음에 9.11 테러서부터 이거보다 몇 백배 이상의 그 공포스러운 장에서도 쫄아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시장은 놓여진 판때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그 놓여진 판이 인공지능이 판을 치면서 가끔 가다가 놀라울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 자주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하는 말, 그 사람의 말의 진의,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 지나가는 기사 읽으면서 종목 날라가갖고 저점에서 한 5배, 10배 올라간 주식 호재성 기사 나오고 하는 거 보다가 엔터 쳐갖고 돈 꼬라박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오늘 유한양행도
그 어마무시한 재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많다 하면서 막 해갖고 나한테 한마디 들은 사람들 많은데, 보시면 유한양행이 드디어 엄청난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날 기관들은 이미 8월 7일부터 찔끔찔끔 팔아먹으면서 오늘 190만 주 팔았고 외국인들도 오늘 68만 주 팔았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조금 샀으나 오늘 260만 주 더 샀죠. 이런 거. 내가 유한양행은 삼성전자보다도 더 안정적인 주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7월 25일인가 7월 19일 날 어떤 사람이 요맘때쯤 그 FDA에서 승인 나오는 기사 그거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때 나올 때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때까지 들고 가지 말고 미리 한번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얘기한 게 7월 19일이지 않습니까? 이토마토 PD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나중에 주식시장이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청자 2,800명 만드시오라고 얘기 안 해도 28,000명 오고 막 그럴 때 그때는 이미 나는 늙어 빠져가지고 기운 다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웃을 수 있을 때 영상 만들어서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닥은 그 변치 않는 그 기준과 원칙만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고 올바른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잘했으면 기립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와 어떤 그건 여유와 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여유와 그 부러움 좀 표현 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비방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벌써 중국 먹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나 하나 똑똑한 거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까지 얘기하고 시장 그렇게 얘기한 거와 좀 전에 이게 다 하나이글스가 7대0으로 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영상 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했던 시장 분석과 영상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치 않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로 가기 전에 먼저 브리핑을 먼저 할게요. 오늘 LG엔솔이 아침부터 되게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종합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종복이가 지지저항 얘기할 때 369 돌파, 367 지지 체크 뭐 요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서 그 폭이 되게 좁아졌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LG에너지가 그때 움직임이 양호했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등. 근데 지금 종가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올렸죠. 그리고 LG에너지가 분위기 잡고 거래가 실리자 오히려 삼성 SDI가 지금도 보면 오늘 그 있었던 게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 분위기는 LG에너지가 잡았는데 중간에 삼성 SDI가 더 크게 올라갔고 그러다가 삼성 SDI가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BM이 한 5%권 이상으로 쭉 치고 올라갔었고 포스코 퓨처도 한 4, 5%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포스코 퓨처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최초의 음극재 쪽에서 이름을 날렸던 애경케미칼, 나우 애경이 기억나요, 여러분? 그 애경이는요, 장중에 또 한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막 정신없이 움직였고,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할 때 잘 잡은 개별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대형주보다 지금은 중소형주가 좋다라고 하면서 모두 잠든 후에 한번 불러봤고요. 가만있어 봐요. 어제 근대 앨범 그 획기적인 변화 일으킨 거에 들국화가 2등인가 3등 한 것도 맞춰줬지 않습니까? 1번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유재하 가수 고인된 그분서부터
어제 그거 있을 때 들국화가 저기 한 거는 내가 얘기하지만은 그 행진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살아난 후에예요, 여러분. 그게 근대 음반 그거의 그 핵심은 가요계의 어떤 변화와 어떤 그거거든요. 근데 록 사운드 저기 밴드 하는 사람들이 락 하는 사람들이 서정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산울림 산울림도 내가 봤을 땐 청춘일 거고, 나도 한때는 청춘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죠?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브리핑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순서와 날짜를 보고 가셔야 돼요. 핵심 주도주에 우선 2차 전지 얘기 먼저 하고, 이 2차 전지를 오늘 하나이글스가 이겼으면 더 디테일하게, 더 강력하게,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기억나요? 진짜 이종복은 각인을 시켜버리잖아요. 낙인이 아니고 각인. 머리에 확 박히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또 지수가 흔들릴 때 2차 전지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각인을 시켰으니까 갓종복이 떠올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2차 전지가 잘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팔아야 되고 관망해야 되는 섹터를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릴까봐 말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 얘기에서 빠지게 되면 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또 허위사실 유포할 게 뻔하니까, 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빠질만 하니까 빠진 거라니까. 셋 중에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처음으로 뜬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틀어주시면 돼요. 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쪽 전고체 쪽 차트도 되게 많이 빠졌죠. 대신 이제 이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따라다니기보다는 뒤늦게 관심 가지면 좋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기차 화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전고체 쪽으로 매수세가 확 붙어버리면서 2차 전지도 계속 지금 시장에 주목받으려고 하고 있고, 로봇도 오늘 레인보우가 한번 켰어요. 이거 요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 주식들이 리바운드가 나올 때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본 21선에서 한번 부딪히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주고받고 하면서 뚫으면서 61선 언저리까지, 요것도 레인보우도 한 15만원에서 15만 5천원 정도 반등 기틀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요 아침 방송은 이종복의 어떤 예측과 어떤 그게 많이 들어간 내용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은 이런 주식이 눌릴 때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2차 전지의 중소형주가 이렇게 날아간 것들 중에 전고체 관련주들, 그건 매수세가 몰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주식은 이번에 장 폭락할 때 누군가들이 주워 모을 수 있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었을 겁니다. 소리 끊긴 거 아닙니다. 나 자꾸 저쪽만 봐가지고 이번에 이쪽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저 영상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단순히 올라간 것 같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영상을 뜯어보면 그 8월 14일 거 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하고, 특히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은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시죠? 내가 좋은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내가 야간 방송을 하든 온라인 강좌를 하든 아니면 아르 때 오프라인을 하든 발품 파세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왜냐면은 보면 분명히 요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는 2차 전지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개별주도 얘기했고 중소형주도 얘기했고, 그때 신의 한수에서도 저 얘기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마켓텐에서도 얘기한 거 보면 전고체가 오히려 요번에 장이 폭락할 때 누군가들이 밑에서 주워 먹었을 수 있다라고 막 하는 그런 말들, 벌써 생각이 보통 수준을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걸 강조하려고
저 영상을 뜬 거고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그 당시 타이밍에 이게 이제 8월 14일 방송 대본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있으니까 8월 14일 날 보면 종목은 시간차 순환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를 하면, 과거 같았으면 내가 여러분들 그 섹터나 그 주도주나 그 종목들이 잘 갈 때는 지속 순환매 아니면은 핵심 주도주 지속 양호 그런 식으로 방송했잖아요. 기존에 그 주도주가 기똥차게 갈 때 보면. 맞죠? 근데 여기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기를 잘못했어요. 순환매지 않습니까? 순환매. 그러면 주식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다 침체기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LG에너지 같은 대형주를 막 사가지고서 걔들을 큰 폭으로 올리기가 수월하겠습니까? 조금 시총이 좀 떨어지거나 좀 가벼운 주식들이 순간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걸 막 주워서 매집해놓고 중간중간에 기사 툭툭 던지면서 그거 올라갈 때 큰 수익 차익 실현할 때 어떤 게 쉽겠어요? 그 다음 요새 사회적으로 뉴스만 틀면 전기차 배터리 불나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네 하면서 막 그런 거 뉴스에서 맨날 나왔죠. 그죠? 그러면 2차전지 전고체 땡길 수 있는 어떤 모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코로나도 명절이 있을 거고 올림픽이 있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 시장을 꿰뚫는 그 안목,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차트에 집어넣고 그 차트에 어떤 흔적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는 게 진짜 중요한, 지금 얘기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한 1분, 2분 동안 한 이 얘기가 이게 들어만 맞으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기회는 항상 와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이 조종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패스하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세적인 걸 좀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얘기 계속 얘기해 줄 텐데, LG에너지 5월 31일 날 목표 주가 하향해갖고 매도 레포트 쓴 거 원래 이런 걸 영상을 뜨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8월 달이고 5월 달 그 내용 하기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너무 옛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G에너지 쓰리바닥 대바닥 법칙에 입각해서 지금 2차전지 매수가 맞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이게 7월 19일. 그럼 이 얘기를 또 왜 해주고 싶은 거냐면 7월 19일쯤에 2차전지 들어간 사람들은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사실 안 불안했잖아요. 안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도 콘크리트 장대 양봉하면서 이거 최소 42만 원대 간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했던 이 말들은 지금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서 왔다라는 거,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경이도 쌩깐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애경이 관련해서 애경케미칼 미스터 진단에서 내가 좋게 봤던 종목인데, 그때 그 회사 세무 이슈 터졌을 때 개별 이슈로 눌리는 거지 위험해 보지 않는다 하면서 3월 23일 애경케미칼 내가 내 입으로 방송에서 좋게 얘기했고 흘러내려서 3번 정도 얘기했다고 하면서 도배하지 말라고. 이거 그때 무지막지하게 도배한 사람들, 그대들이 만약에 저 주식 들어가서 물려 있었으면 다른 주식에서 핵폭탄 안 맞았을 거고 오늘 같은 날 수익으로 전환돼서 좋아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닙니까? 도배하는 바람에 이게 그때 8월 14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빠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8일 날도 애경이 들어가 있고 4월 17일 날도 애경이 종종 자주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에서 내가 어떤 좋게 얘기한 주식이 막 빠지고 그러면 슬쩍슬쩍 이렇게 지속적으로
흘려드리죠, 여러분. 여기 확인하셨죠? 우리는 그냥 쌩 까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주식을 좋은 뜻을 갖고 얘기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다 이렇게 해줘요. 대신 여러분들이 저걸 못 봤을 수는 있죠. 근데 안 보고 일부러 글을 쓰는 거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패턴 몇 개만 볼게요. 먼저 얘기한 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해가지고 이수 스페셜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보고서 얘기한 것은 요날이지 않습니까? 요날. 그죠? 여기 요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코멘트 한 코멘트 해주면 이게 요번에 온라인 강좌에 6대 캔들 패턴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이게 이종복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장대양봉 급소 패턴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얘가 또 올라가면 다른 2차 전지를 사버리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식이 만약에 이쪽으로 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눌릴 때 매수한다라고 해서 이걸 눌림목 매수라고 하는 건데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눌리는 음봉이 나올 때 사지 말고 이렇게 눌린 다음에 봉이 조그만해지는 세 번째 타이밍에 사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캔들 바로 양봉이 날 때 양봉이 나는 흐름이 나오는 이날 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야,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조정석 배우 흉내낸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원빈 자기님 방송 출연 2번 하셨는데 했는데 너무 가볍게 지나간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한 번만 그거 영상 또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애경이는 올해 거의 고점까지 왔죠. 오늘 장중에 애경이가 올해 고점이 16,000원 몇백 원이었고 2, 3, 4월 달 고점이 15,000원이었는데 오늘 그 고점을 줬지 않습니까? 이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에요.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고 기사가 주가에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냥 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2,800 안 됐으니까 또 얘기해주면 여러분 2차 전지 전고체 엔드 이제 전고체가 움직였으면 마제스타한테 물어보면 마제스타 전문가는 2차 전지를 꿰차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2차 전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장담하는데. 그리고 전고체에 그 주식은 아직 거래도 안 들어오는 주식이 있고요. 내가 가끔 자주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그것도. 아직 걔는 거래도 안 들어와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분명히 순환맥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 연구하시고 모르면 나만 바라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없으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너만 보인단 말이야는 좀 슬로우 비디오로 틀어주면 안 되나? 준비됐나요? 어쨌든 시간은 지나가니까 큐 한번 틀어주세요. 큐. 네,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어텐션. 저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얘기한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2차 전지로 갈게요. 전문가님, 나는 어차피 코스닥 여기까지 가도 2차 전지 팔아도 이거 손해예요? 좋은 질문.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2차 전지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내 눈에는 2차 전지밖에 안 보여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부터는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LG에너지는 이게 슬슬 거래가 실리긴 실리는데요. 35만 원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실릴수록 기본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 좋고 75만 주, 100만 주 등 거래가 많이 터지면 많이 터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35를 안착하면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때가 되는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반도체, 2차전지, 제약, 건설기계, 재생에너지 등 종목이 많은데 에너지과나 이런 쪽은 조금 가벼우니까 제끼면 내 눈에는 2차전지밖에 안 보인다. 여러분들 증권방송 틀으면 나만 보이죠?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보세요. 마제스터도 있고, 김봉만도 있고, 여윤수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나만 보고 싶으면, 나의 성향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죠? 내 노래는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고 했고, 아까 LG에너지 보면, 내가 여러분들 LG에너지 되게 공격성을 발휘한 시점이 5월 31일인가 5월 말부터잖아요. 그전에도 긍정적으로는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는 얘기했지만은 전투력이 급상승한 게 5월 31일 타이밍부터였잖아요. 근데 골때리게 증시가 서킷 브레이크도 걸렸었고, 단 몇 거래일 사이에 지수가 20%가 막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LG에너지는 그 서킷 브레이크 걸린 날 장중에만 살짝 깼지. 그 5월 31일 날 목표가 하향 매도 레포트 낸 그 가격을 크게 하향 이탈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 5월 여기 보시면은 5월 31일 날 주가 이거 매도 레포트 쓴 거 갖고 한번 그때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LG에너지예요. 저력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지금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실은 거래가 더 터졌어야 되는데 이 LG에너지가 거래가 터진 시점은 여기 이 급등할 때 한 번 하고 이 꼭대기란 말이에요. 여기 50만 원대 이 꼭대기에서 거래가 터졌지 여기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최근에는요 거래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시총 2등 종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밀렸고 2차전지가 올 하반기 연말로 가면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면은 뭐 명분 없고 막 그런 것들 알았던 사람들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관성 자금과 외국인성 큰 자금들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지만 현재 시점에서 LG에너지가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주목을 좀 하시고 누군가는 아마 내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2차전지 나락으로 간다라고 생각 안 하는 나같이 똑똑한 사람들도 몇 명 있고 하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들이 지금 슬슬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계속. 그리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에요. 그때 그 당시 경기 침체 이슈 부각되고 막 부각되고 그랬을 때 나스닥 지수 얼마까지 급락하네 어쩌니라고 하고 막 여러분들 막 어려워하고 그럴 때 내가 그러면 240일선은 경기선이니까 241선 정도면 지지하겠죠 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어떤 주식이든 부도가 맞아도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오면 역배열에서 죽기 전에 241선 돌파 시도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자손만대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게 검색기에 들어가 버리면 또 나하고 똑같은 능력치를 발휘해갖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를 만들 만한 내용들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공포스러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LG에너지가 나중에 나락을 가더라도 나락가기 전에 40만 원대 위로는 갔다가 나락가도 나락갑니다. 이거 내 모든 걸 걸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는 아직은 그죠? 그렇지만 삼성 SDI도 이걸 이렇게 놓고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삼성 SDI가 2020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할 때 이 코로나 때 얘기하는 거예요. 터진 여기 거래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으로 날아갔을 때 이 위에서 놀 때는 이 거래량이 그렇게 특별히 눈에 안 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한번 거래가 실렸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이 위치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볼 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이거 내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나중에 보자고. 근데 이게 그 나중에 막 몇 년 뒤 그러면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내가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때 모양과 패턴,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모양과 패턴은 똑같아요. 다만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이쪽의 기간이 좀 짧은 게 단점이어서 그렇지 그 기간 차면 100% 이쪽 방향입니다. 100%.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도 240선 쪽으로 반등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보세요. 내 말 맞나들이나. 다만 얘는 아직은 거래량에 특별한 신호가 없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 주식이 제일 늦는 거고요. 오늘은 큰 거 한 번씩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안정형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도 여전히 내 눈엔 2차 전지가 정말 예뻐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레인보우 감소, 지금 이토마토 PD 마지막 콜사인 안 줬잖아요. 그 소리는 또 안 들린단 말이야. 그쵸? 예. 그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린 거 맞아요. 로봇, AI, 건설기계, 얘네들 아까 지나갔잖아요. 걔들도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금요일날은 2,950명으로 줄여드릴게요.